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따라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기업을 찾는다면 오늘 꼭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돈이 슬슬 몰리고 있고 그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시장에서 좀 소외가 안 되게 여기가 좀 뜨고 있으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가 뜨고 있으니까 여기로 갔다가 해서 최대한 수단매를 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2월에서 3월이 지나갈 때가 가장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한 줄이라도 써주시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댓글 한 줄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다시 좀 끌어올려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로봇이랑 자율주행입니다.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026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이 다음에 후속으로 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고요. 단연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증시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설 연휴가 토일까지 합치면 5일이잖아요. 5일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사실 매수를 지금은 좀 꺼리는 게 있어요. 왜 그 긴 기간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등락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등락이 그냥 보합권입니다. 그 대신에 거래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2배수로 추정하는 건데 역시나 변동성이 없었다. 현대차인데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현대차가 아니라 로봇으로 거래대금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미하진 않아요. 유의미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 거래대금이 유의미하지 않다. 그럼 최근에 계속 이 테슬라 태양광으로 강세였던 하나솔루션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거래대금은 아니었다.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1배수로 추정하는 코덱스 200 지수가 보합권 거래대금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상단에 ETF가 최소 4개, 5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ETF에 관심 많고 ETF 투자에 좀 진심인 것 같다. 예전에는 상단에 뭐 정말 많이 있어봤자 인버스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정말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요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지수 상위 종목이 잘 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2배수 추종하는 거 오늘 좀 밀렸죠. 코스닥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2% 정도 밀려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뜬금없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한원 시스템을 유의미하게 볼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유진 로봇 한원 시스템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특히 휴림 로봇 이런데 들어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메인 기업들의 거래대금은 돌지만 지금 상승을 유인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상승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이전이라서 좀 뜬금없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선물 인버스, 이거는 이제 2배수 이제 이 하락에 베팅하는 흐름인데 역시나 보합권이지만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버스의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인버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원전으로 좀 엮여가지고 그다음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아서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수급이 대우건설로 넘어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MSCI 편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대우건설이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이제 방산이죠. 최근에 방산이 계속 안 좋아요. 변동성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산이 요새 안 좋다라는 거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코스닥 1배수 추종 오늘 2.4% 하락을 했더라.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에 그냥 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인데, 최근에 원전은 계속 횡보 또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돌았다, 그 대신에 횡보다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원전이 잘하면 설 이후에 거래대금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상황 봐야 되겠죠. 휴림 로봇 역시나 로봇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대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거래대금이 원래 돌던데 돌았고, 근데 중요한 건 변동성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못했더라. 그 대신에 변동성은 어디서 나왔다? 그 이외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서 거래대금이나 변동성이 좀 나왔더라. 이게 유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냥 큰 종목들이 안 움직이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설 전이라서 증시가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 그럼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뭘 사고 팔았나, 딱 봐도 대단히 많이 안 샀을 거고 대단히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조금 담은 게 삼성전자 좀 담았습니다. 아마 HBM4가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뭐 물량이 의미가 없는 수준, 기관도 삼성전자를 좀 담았고요. 의미 없는 수준. 그래서 삼성전자만 외국인 기관이 좀 담는 모습을 음봉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봉에 잘 안 담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담았더라.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로템인데, 개인들이 현대차를 너무 많이 사요. 최근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순매수 상위에 없었던 날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매일 현대차를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차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개인들을 태워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 개인들이 정말 많이 타 있는 현대차를 어떻게 흘러갈지, 만약에 이걸 끌어올린다? 그럼 정말 유의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좋다가 아니에요. 얘가 끌어올려지나 끌어올려지지 않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순매도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현대차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던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개인들한테 던졌습니다. 최근에 방산이 안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던졌고, 이 두 개 물량을 합쳐서 딱 개인이 순매수한 물량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던진 건 뭐예요? 삼성전자 던졌고요. 던진 물량 그대로 외국인 기관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던진 거 둘이서 받긴 했습니다. 대단한 물량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정도만 유의미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를 샀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샀는데 그걸 외국인이 던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던진 거를 개인들이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 거, 개인들이 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딱히 누가 산다 판다 할 수 없고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메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래대금에 대한 변동 또는 뭔가를 크게 사고 크게 파는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다. 왜? 설 전이라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눈치 볼 때 우리는 어디를 관심 가져야 될까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는 실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 코스닥 지분 10%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 자금의 10%를 넣겠다가 아니에요. 정부가 기금 운용 평가에서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들도 코스닥 비중 확대를 검토합니다. 제가 벤치마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따라가야 되는 수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지수보다 얘네가 수익을 잘 냈냐 못 냈냐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0% 올랐으면은 그게 만약에 벤치마크다. 그럼 20%보다 잘 냈으면 잘한 거고 이거보다 못 냈으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항상 상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인 기준을 만들 때 코스닥까지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과 뭐 코스피를 잘 혼합을 해서 그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넘어서려면 무조건 코스닥을 이 벤치마크에 들어온 비중만큼은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당연히 연기금의 지분이 들어올 거고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겠죠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내 주식 내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까지 늘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만데? 지금이 아직 2025년도에 결산이 안 나와서 2024년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총 규모가 아니라 총에서는 해외 주식도 있겠죠. 그래서 총에서 해외와 국내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에서의 약 3.7%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에다가. 그럼 이 3.7% 국내 자금의 3.7%를 10%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엄청 큰 돈은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최소 몇 조에서 한 10조 가까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을 상승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150 지수를 5% 정도 혼합한다는 뜻은 5%를 연기금이 무조건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코스닥으로 어쨌든 유동성을 좀 밀어넣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금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DC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퇴직금을 이제 쌓이면 그 퇴직금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거고, 은행 가서 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혼합형이라든가 뭐 주식형이라든가 이렇게 이 상품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수익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야 그냥 잘하는 애들한테 맡기자 해서 수익률 제고를 하자 해서 기금형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운용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너가 운용해라, 제가 운용해라. 그래서 기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 도입에 합의를 하면서 은행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기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운용을 맡길지. 그럼 얘네들한테는 득되는 게 없죠. 노사정은 확정 기여형, 얘기한 대로 이 그 회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퇴직금이 쌓이면 내가 원래 상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금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골랐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을 통으로 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골라가지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이 돈이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으로 일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돈으로도 분명히 증시부양을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예비 돈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사실 수익률 제고를 위해라고 하는데 이걸 제고를 하려면 공격형이 일부 들어가야겠죠. 그 코스피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상위, 코스닥 상위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될까?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일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일부 나왔는데 근데 그 실적 발표 중에서도 사실상 뭐다? 코스피, 코스닥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ETF 순매수를 보시면은 ETF의 업종별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코스닥 150에 3조 4,596억, 코덱스 200.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거는 코스닥 150 상위 150개,
코덱스 200은 코스피 상위 200개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ETF니까.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상위 150개, 반도체 탑 10, 반도체 상위 10개, 타이거 200, 코스피 200, AI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이 돈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ETF 아니면 지수 ETF로 가는데, 지수 ETF의 상위가 결국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지금 대부분 한 100% 중에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상위에 정말 들어가 있는 돈들은 대부분 반도체로 자동으로 좀 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닥, 코스피 200을 보더라도 ETF 돈들이 총 따지더라도, 그럼 우리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게 원래 실적 발표는 이 3월 말쯤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했다. 위든 아래든. 뭐 성장이 30% 나왔든 하락이 30% 나왔든 이런 구조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돼라고 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넘은 애들만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어졌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리노공업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 거의 1등 기업이죠. 보시면은 이제 당해 사업연도가 2025년, 그다음에 직전 사업연도가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 매출액이 3,725억의 매출이 난 겁니다. 2024년에 얼마 났다? 2,781억이 났어요. 그래서 대략 33.9%의 매출액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미리 발표가 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얼마? 1,769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년이 얼마였다? 1,24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2%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32억에서 1,519억으로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노공업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TFE,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매출액을 보면은 1,117억이 나왔어요. 2025년도에. 근데 이제 2024년도에 얼마 나왔냐면 73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 51% 정도의 매출액 성장이 이어졌다. 이것도 엄청나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19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전 연도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3억이에요. 약 44억 정도인데 334%의 이제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대략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14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왔었거든요. 14억. 근데 2025년도에 181억이 나왔어요. 몇 배? 1146%.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으로만 봐도 실적의 성장이 이어지는 게 좀 보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어닝이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없어요. 대부분이 게임이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위주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실적이 다 되게 좀 추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더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TFE, 방금 전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TFE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구간에 움직인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FE를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이제 추세가 좀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럴 만한 구간일 수 있고, 실적 확인됐고 기술력 제가 다 확인했고, 그래서 업종 전체, 기업 전체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얘가 출발할 거면 지금 출발해야 돼요. 그거를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빠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2,500원 이탈 안 하면 그냥 끝까지 저는 추세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E 42,500원 칼 손절이에요. 이거 이탈하면은 잘라야 돼요. 다시 기회를 노려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이탈 안 하면 끝까지 저는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인했고 두 가지라 얘기했죠.
그래서 개별주 말고도 ETF를 하나 본다면 저는 이제 471760에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 대표 반도체 기업이 없고 다 소부장 중심으로만 ETF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한미반도체 없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걸 골랐고요.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HPSP에서 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ETF예요. 그래서 471760이고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47760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좀 추세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구간이거든요. 역시나 해도 15,000원 이탈 안 한다. 이건 끝까지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 똑같이 타이거 AI 핵심 공정입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이고 역시나 15,000원 저는 칼손절 잡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실적도 좋고 수급도 지금 반도체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ETF 순매수 상위에도 있다면 관심을 안 두는 게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대신 손절가는 칼같이 지켜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제는 좀 정리하기 시작해야 되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워낙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 ETF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흘러나와요. 이제. 그래서 은행 ETF가 지금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더라. 4분기 실적 좋다는 거 제가 다 하나하나 컨퍼런스 콜 열어드렸고요. 그냥 주주 환원 다 50% 넘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타이거 은행, 코덱스 은행 둘 다 약 14%가 넘는 상승이 최근에 이뤄졌고, 뭐 라이즈 200 금융도 13%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증시가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변동성이 막 5%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뭐 벚꽃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상승세가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 지금 집중했던 게 코덱스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저희는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IN금융지주 전부 다 컨퍼런스 콜 따라다니면서 긍정적인 거 체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꽤나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2월 말까지 봐야 된다. 이거를 지금부터 저는 2월 이후까지 보는 건 조금 저는 욕심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뭐 한다? 이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분할 매도 시작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는 욕심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5천 원, 15,500원. 그래서 코덱스 은행은 이제 15,500원 이탈을 한다. 그럼 전량 매도를 하고요. 지금 일단은 반매도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왜냐면 설이 끼다 보니까 거래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설 끝나면은 월말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반매도하고 15,5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뭐 이런 증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보험 이런 애들은 2월 말 전에 저는 최소 적어도 저는 절반은 2월 말 전에 팔아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왜냐면 다들 이제 배당 받으려고 매수가 몰린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신규 접근을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는 좀 반도체 쪽에 좀 실적부터 수급부터 지금 ETF부터 좀 방향이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좀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이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 대신에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했던 대로 손절가는 칼손절 잡고 가야 돼요. 오를 거는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잃을 거는 짧게 쳐버리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기 좋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5% 오르고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저 원칙대로 우리는 대응하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누가 봐도 방향적으로 돈이 몰리고 방향적으로 거래대금 몰리고 그 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투자를 해야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다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저 2026년 업데이트 버전 이거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 뭐 시황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고 테마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고요. 그 다음 적는다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을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허용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앱스토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저희가 100%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올려놨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뭐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뜨거든요. 그거 다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푸시 알람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저희 자료집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밑에 트럼프 독점수의 리포트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맨 밑에 2026 로봇 자율주행 25 하반기 로봇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자의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0일, 9일, 6일, 5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들어와서 무료로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제가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